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68편의 영상으로 그 다양한 중독과 그리고 그 중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어머니께서 60대 중반쯤의 어머니께서 30대 중반의 딸이 알코올 중독으로 삶이 많이 피폐되어 있는 그것을 염려하시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원래 상담 내용은 내담자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그래서 다양한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책을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좀 더 이게 짧은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은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은 제가 그 아동 가족 상담,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이상 심리와 상담이라는 책에 이 중독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거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독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중독이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니코틴 중 담배죠. 그리고 뭐 카페인도 일종의 중독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몇 잔을 마셔야 세포가 살아난다. 이런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넉 잔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넉 잔을 마셔야 세포가 살아나고 하루에 한 7, 8잔을 마십니다. 뭐 이런 연예인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카페인, 또 도박, 그 다음에 쇼핑, 또 게임, 뭐 관계 중독도 있어요. 관계 중독은 뭐냐면 그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이 중독이 그 상처와 관련이 있는데요. 생애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단계 생애 발달 단계 다시 말해서 태아기, 신생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주로 이제 청년기 그 미만으로 내려가서 특히 영유아 아동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꼭 필요한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게 하나의 그 결핍으로 내면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그리고 어린 시절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어떤 욕구의 미해결된 상처, 이런 것이 눈덩이처럼 겹쳐지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지고 또 그 상처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상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와 욕구가 그 결핍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건 절대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린 시절에 그러한 아픔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더 그것을 승화시켜서 더 존경받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더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사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그 아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결국에 이제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에 그 중독의 사이클을 보면은 일단은 미해결된 어떤 욕구가 내 내면에 가슴 한쪽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한쪽이 비어 있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정 결핍의 사람은 이제 애정을 갈급하게 추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소유욕에 또 이렇게 누군가를 소유하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약물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선 그 저에게 어떤 그 차례를 이렇게 제공했던 그 어머님의 그 내용에서는 어머님 본인이 중독자셨어요. 어머님 본인이 중독자시고, 그리고 딸과 아들이 다른 증상의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는, 참 가슴 아픈,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은 그거를 한탄하시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한탄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찢지 못할 그런 죄인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용서라 그러나요? 회개, 뭐 반성, 이러한 마음으로 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고 싶고 헌신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선에 그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증상 사이클을 보면요, 그 채워지지 못한 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다행히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서 자기가 본인이 더 스스로 노력해서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멋진 삶을 살고 어떤 승화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약물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런 거에 의존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는요,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약물이나 또 물질이나 또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걸 이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증상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약물이나 물질에 빠져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일단 수치감과 죄책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중독의 증상이 있다는 것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중적인, 이면적인 삶을 사는 자신이 스스로가 항상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상한 마음, 그 다음에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까요? 네,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본인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아야 되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 그거 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기의 지금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상처,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된 욕구가 뭔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시면, 자기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왜 내가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지 이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상처에 대해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원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원래 인간은 이제 이걸 어떻게 그 신앙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기독교 교리에서는 인간은 원래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이해를 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삶을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다. 그 이제 아담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죠. 이제 뭐 기독교적인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속에는 뭐 7가지 죄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교만도 죄가 되고, 제가 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얘기는 오늘은 좀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상처는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그것을 발산을 못하고 이제 억압이 되었다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어린 시절에 인정받지 못하고 늘 거부당하고 비교당하고 이런 영유아 청소년 시절을 지난 아이들은 그게 이제 이렇게 억압돼 있다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거부했을 때 이런 요즘에 뉴스에 보면 그 만나던 여자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거절을 했을 때 그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그 여자친구 가족 모두를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인이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를 뭐 방송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가 어린 시절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늘 비교당하고 거부당하고 질책당했는데 내가 내 성명처럼 좋아하고 의존하고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나를 거부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거부당하고 질책당하고 사랑받지 못했고 애정이 결핍됐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이렇게 일어나면서 투사가 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여자가 안 만나준다고 그 가족을 전부 그렇게 몰살해서 살해를 했을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그 만나주지 않는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의식 속에 늘 그 삶을 통해서 자기 부모에게도 거부당했고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거부와 이렇게 당했는데 본인이 그래도 가장 뭔가 마음을 바쳐서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어떤 여친 남친으로부터 거부를 받을 때 이게 무서운 힘으로 이게 투사돼서 꼭 그 여자 때문이 아니고 꼭 그 남자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이 투사돼서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억압되어서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거부나 비판 등이 거부받고 비판받는 이러한 사건이 그런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상처를 자꾸 건드리게 되면 무서운 힘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들이 더 이러한 그 어떤 아킬레스를 이렇게 건들게 되면은 더 무섭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렇게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분노가 그렇게 폭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런 상처 부위의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방어 기제, 자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형상으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물질이나 약물이나 어떤 다양한 중독 증상. 그래서 이제 관계 중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채워지지 못한 욕구를 또는 그 마음을 얻고 싶어서 방황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방황하면서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그 뻥 뚫린 가슴을 이렇게 채워지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애정 결핍이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자라면서 인정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많은 비교를 당했거나 아니면 방임과 학대 속에 살았거나 그래서 이러한 아픈 어떤 기억 속에서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 내면에는 그때 받았던 그 연령에 그때 그 정서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몸은 커서 성인이 됐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성인 아이라고 부르죠. 성인 아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발달 단계에서 이렇게 해결받지 못한 미해결된 과제들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현재 성인이 됐는데 내면에는 우는 아이, 배고픈 아이, 또 사랑받고 싶은 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아이, 돌봄받고 싶은 아이, 뭐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아이들. 내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받는 상처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렇게 성인 아이로 자라다가, 그것이 다 중독으로 빠지지는 않지만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한 어떤 내면 깊은 무의식 속에 받은 상처들이 해결되지 못해서 다양한 물질에 의존하고 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도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청소년들 게임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부모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게임으로 성공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며칠 전에 그 문의하셨던 그 어머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많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자녀보다도 자신의 그 어떤 상처를 이렇게 치유받아가고 지금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처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해결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욕구라 그럴까요? 근데 그게 건전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서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자녀들 다 키워놓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석사 박사까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런 분들도 꽤 계세요. 제가 대학에 재학 시에는 대학원에 뭐 50세, 60세 이런 학생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그 상처를 이렇게 쭉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 그런 거예요.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다녔는데 이렇게 대우받지 못한 거. 그래서 내가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다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박사과정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도 제가 매 학기 한두 번 꼭 만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상처를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상처에서 헤어나질 못해서 그 늪에 빠져서 그런 어떤 다양한 중독 증상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러한 상처가 있어서 지금 현재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거기서 빠져 계시지 마시고 그 늪에서 스스로가 벽을 뚫고 나오셔서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내 남은 삶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지금 현재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짧게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궁금증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